저는 다솔입니다. 저는 임유빈입니다. 저는 양지윤입니다. 아, 박수! 혹시 나이대가 다들 어떻게 되세요? 저는 24살. 저는 28살이요. 93년생이세요? 네. 저도 93년생. 아, 진짜요? 원래부터 비혼 결심하신 거예요? 네, 저는 엄청 어렸을 때부터 결혼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제도에서 가장 불합리함을 되게 합리화시키는 그 시점들이 결혼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느껴져가지고 난 결혼을 안 해야겠다, 난 절대 안 한다 이렇게 되게 어렸을 때 막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부터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부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제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고 있지를 되돌아봤을 때 되게 불평등하다?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결혼을 안 해야지라는 생각은 없었는데 되게 웃긴 게 저는 아기 때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남편 손을 잡는 순간 아기가 생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절대 결혼식을 안 해야겠다. 왜냐면 나는 아기를 낳는 게 무서우니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나는 커서 애를 한 2명 낳을 거야, 3명 낳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애를 꼭 낳아야 하나? 애를 낳기 싫으면 남편하고만 살 수도 있지 생각을 하다가 더 나아가서는 꼭 남편과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돼서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손 잡는 거 말고 배꼽이 맞아서 애가 나는 거 그렇게 배워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지금 막 남자랑 배꼽 맞추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늘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는 결혼을 되게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결혼하기 좋은 과 이런 거 있잖아요. 100%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간 게 있어요. 진학하는데도 어느 정도 그게 영향을 끼쳤을 정도로 결혼에 대해서 언젠가는 당연히 내 미래에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결혼을 완전히 안 해야겠다는 게 성씨를 물려주는 게 그러니까 엄마는 내 가족인데 왜 성이 다르지? 근데 막 패밀리 네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패밀리 네임이 아닌 거예요. 맞아. 그리고 가족들끼리 명절에 있으면 특히나 친가 같은 경우는 우리 엄마, 뭐 큰엄마 빼고 다 성씨가 같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장난으로 아빠나 저나 남동생이 뭐 이렇게 좀 엄마를 힘들게 하거나 하면 임씨들이 또 괴롭힌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물론 장난식으로 하긴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픈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정의 환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보다 훨씬 많이 버셨었거든요. 저희 가족의 경제의 중심은 저희 어머니였었어요. 그런데도 엄마가 와서 되게 슈퍼우먼처럼 집에 와서 뭐 설거지 하거나 뭐 빨래 하거나 뭐 밥 해주거나 청소하거나 숫자 봐주는 것까지 저희 어머니가 다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든 거야. 아빠는 어디에? 아빠는 무엇을? 그러니까 그래서 더 저는 일찍 뭔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런 가부장제 안에서 여성과 남성의 포지션이 굉장히 다르다? 불합리하지 않고 되게 평등하게 할 수 있는 결혼도 지구 어딘가에 있겠죠. 지구 어딘가에 있겠지만 제 주변은 없어요, 저도. 저는 지금 그 비혼 여성 독립 잡지를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제가 그냥 딱 비혼 여성이에요. 굳이 막 우리가 비혼에 대한 삶을 얘기하자가 아니라 그냥 난 비혼인 사람이 쓰는 그냥 이야기를 월호 주제에 따라서 그냥 이걸 같이 내보자 해가지고 3번째 호를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들끼리 모인 건데 수요가 있다는 거에 굉장히 놀랐어요. 이런 비혼 여성이 하는 거 이 이야기에 굉장히 사람들이 엄청 목말라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엄청 막 제도적인 거를 좀 비판하자는 그런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원해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서 그걸 요즘 깨닫고 있는 와중에 또 이런 인터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저는 다 나가가지고 그냥 한마디라도 나도 더 얹히자.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나는 혼자 살 거야, 나는 혼자가 편해 이런 얘기를 주변에 이렇게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저희 외갓집을 명절에 갔는데 제가 결혼을 안 할 거예요 라고 외할머니한테 말했더니 외할머니가 그래 그럼 하지 마 라고 하신 거예요. 할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할머니도 이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너무 힘든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 결혼 생활을 당신께서 느끼시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게 좀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되게 결혼하지 마라는 그 말 엄청 간단한 건데 네, 그 맞아요. 말이 진짜 필요했던 거잖아요. 저희가 비혼으로 살아가면서 되게 즐거운 일이 많고 저한테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내가 제도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게 나도 하나의 과정인 건가? 결과적으로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건데 내가 그냥 과도기에 있는 건가? 라는 거를 미디어에서도 저에게 계속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의 생각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사 같은 걸 찾아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즐겁고 있다. 우리 선택도 하나의 선택이었다. 라는 여성들의 삶을 보니까 되게 용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약간 행복하게 안정적으로 비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중요한 요건이 주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지금 현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주거 조건을 확립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고 무섭거나 안전하지 않다거나 이렇게 느꼈으면 비혼으로 사는 게 좀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도 굉장히 많고 저도 약간 주거랑 관련이 많이 됐는데 제가 처음에 나 비혼할 거야 했을 때 저도 생각하기를 그러면은 혼자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은근히 비혼할 거 하면은 독신주의자랑 비혼주의자랑 되게 많이 혼동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 자신도 그랬어요. 근데 나는 비혼하고 저는 비혼 친구들이랑 같이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걸 모르는 것 지금 같아요. 사실. 막 그래서 비혼할 거 하면은 약간 독거노인? 맞아. 혼자 외롭게 네. 밥 먹고 있고 자식들 없고. 몸이 아픈데도 걱정해줄 사람 없고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만 상상을 하는 거죠. 버지니아 월프 책을 조금씩 읽고 있기 시작하는데 그 버지니아 월프가 여성에게 필요한 게 자기만의 방 그리고 500불 어느 정도 제가 돈을 벌고 씀씀이가 커져서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있으면 충분히 혼자서도 즐겁게 누리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 환경이 좀 법적으로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자금 뭐 이런 게 많이 돼 있는데 비혼을 원하시는 분들이 나 비혼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나라에서 지원을 비혼 자금으로 써라고 주진 않잖아요. 저는 지금 친구들이랑 살고 있거든요. 친구들이 저만큼 이렇게 확고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더라도 약간 저랑 생각 맞는 사람들이랑 계속 살면 아니 이렇게 평생 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벌써 친구들이랑 같이 살은 지 5년 차가 됐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친구 저 포함해서 3명이랑 이제 고양이 한 마리 어, 키우면서 그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책 보셨어요? 그거 보고 싶은데 못 봤어요. 그거 진짜 빨리 잘 읽히거든요. 가독성이 진짜 좋은 네.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30 중반 때쯤에 이제 유학을 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비혼을 결심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야, 너 네 남편이 허락해준대?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남편도 없는데 뭔가 근데 애는 뭔가 그 사람들은 그 나이가 되면은 다들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나한테도 이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비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이렇게 대중화된 지 얼마 안 됐고 사실 비혼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미혼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생활을 곧 시작하려는 타이밍이라 아직 너가 나이가 많이 안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라던가 너도 나이 좀 들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어요. 너는 안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나중에 나이 들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 라고 하지만 저는 제 나이가 뭐 어리다면 어리고 많다면 많지만 제 인생의 가치관을 정하기에는 딱 괜찮은 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생각을 언젠가는 바뀔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문을 활짝 열어놓지는 않은 상태라 너무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 건가요? 알아서 편집해주세요.
제 커리어가 단절되는 게 정말 싫어요. 나도. 난 너무 싫어요. 그게 제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사회의 시선에 떠밀려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떠밀리는 듯한 결혼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자면 그 제도권 밖의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맞는 것인데, 그 제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시선에 눈을 맞추는 것 자체가 되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뭔가 떠밀려서 하게 된 결정 때문에 저의 커리어가 단절되게 된다면 전 정말 싫을 것 같아요. 저는 영상이나 이제 영화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유학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사실은 30이 되기 전에 베를린으로 유학을 가는 게, 영화를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게 목표인데, 사실은 30이 되기 전에 하면 제일 좋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결혼하기 딱 좋은 나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제 꿈이나 제 커리어나 제 목표는 없는 게 되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와 저의 꿈이 제 모든 선택의 가장 첫 번째가 됐으면 좋겠어요. 애초에 이렇게 비혼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보이는 자체가 사회의 그러니까.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제가 어제 청첩장을 받았거든요. 아니 나는 그 생각이 누구? 들더라고. 3년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던 오빠. 근데 그 커트라인이 그거 아니에요? 2년 안에 안 만난 사람 난 1년. 안 가는 거 아닌가? 그죠? 아니 이거 원고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뜯어내야지라기보다는 받고 싶은 마음은 있죠. 아무래도 뿌리는 게 있다면. 축의금이라는 문화 자체가 진짜 축하해서 주는 돈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는 개거든요. 저도 아직 여기서 계속 답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회사 동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좀 다른 게, 친한 친구일수록 축의금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비혼 친구들이. 근데 저는 친할수록 안 주고 싶거든요. 저는 그냥 여행 갈 것 같아요. 난 그 친구랑만, 너가 이왕 결혼한 거면 난 너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왕 한 거면. 너가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기 이전의 그 단계에서 너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을 난 너한테 제공해주고 싶어. 그냥 네 인생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선물로 주고 선물로 받으면 안 되나? 그게 제일 편하고. 전 저희 어머니가 지금 현재 그 세계여행 가시려고 적금을 부으시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30살 더 많으시거든요. 30살이 더 많으신데, 저도 어머니 나이대에 돼서 그렇게 저 혼자서 삶을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희 커리어에 이제 저의 열정을 다 쏟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랑스에 팍스 제도라고 있거든요. 이게 시민연대 계약? 그 제도를 저는 한국에 들여오는 그런 운동을 꼭 하고 싶고요. 그런 진짜 제도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도가 사람의 삶이나 맞아. 의식이나 문화나 그런 가치를 쫓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항상 그런 사회문화보다 늦게 따라오는 건 맞아요. 어느 복지 전문가가 30대 미혼에 아주 건강하고 어느 정도 소득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복지나 뭐 제도 같은 건 거의 없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지금 서울로 올라와서 자취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가 됐는데, 이게 제 비혼 삶에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제 작은 꿈인 서울 자취가 이루어졌고, 제가 이제 예비 간호사인데 어느 순간 좀 나이가 들어서 힘들면 진짜 어디 시골에 있는 작은 병원에 들어가서 조그만한 시골 주택 하나 구해서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또래 노인분들한테 이렇게 의료적으로 좀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꾸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서울에 있지만 언젠가는 또 시골에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친구가, 한 친구는 포토그래퍼고 한 친구는 이제 싱어송라이터라서 이제 작곡도 하고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그 친구한테 되게 영감을 많이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같이 사는 이제 동반자인가 동시에 같이 하는 약간 아티스트적인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서 되게 저의 그런 성장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거든요. 앞으로 제 미래를 보자면 누구나 들어오고 싶은 그런 약간 아티스트를 위한 비용 공동체를 만들어서 누구나 살고 싶은 집에 그 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그런 좋은 사람들이랑 하는 작업들도 같이 하면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미래를 꿈꾸고 같이 여행도 가고 세계 여행도 하고 저희 엄마랑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추후에 비혼이라는 선택지를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선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뒷북을 치지 말고 이제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라. 급하게 또 절석을 만들지 말고 매번 그랬던 것처럼 여성들이 안전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누리면서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빨리 만들어라. 분위기 자체가 좀 지금도 많이 바뀌고 있지만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혼이 좀 다가가기 어렵거나 좀 남들의 눈치가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결혼처럼 축복받는 것만큼 이 사람도 자신의 인생을 결정을 했구나, 축하해 라고 이렇게 좀 존중받고 격려받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돈을 모으는 그런 재미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좀 취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취미도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랑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랑 또 밖에 나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취미를 한 적어도 최소 3가지 정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혼 메이트, 결혼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가벼운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필요하다고